정원이 혈액형 당신이랑 똑같아. 당신도 알고 있지? RH-B형 그 혈액형은 아주 희귀한 거야. 둘이 같은 혈액형인 게 우연일까? 진태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한혜라는 숨을 삼켰다가 다시 말했어요. 진태석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정원이가 우리 친딸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숨겼어. 당신이 정원이 해칠까봐. 그때 그 아이 내가 너 몰래 낳았고 내가 숨겼어. 오늘 얘기는 차정원이 30년 전 진태석의 아이를 진태석 몰래 낳았던 친딸이었다는 걸 진태석에게 폭로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태석은 자신의 친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 새끼를 해쳤다고요? 무슨 소리야? 할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진 회장은 이제 하늘이 벌하실 거예요. 아, 정말이야? 일이 재밌게 돼가네. 흥공난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눈썹이 자꾸만 찌푸려졌습니다. 한편 건양가에 돌아온 한혜라는 진태석 사무실 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갔어요. 진태석, 네가 옥상에서 밀어버린 사람 누군지 알아? 정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가만 안 둬. 한혜라는 손에 쥔 종이 봉투를 책상 위로 던졌어요.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서류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고 맨 위 종이엔 병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진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몇 시인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소리야? 한혜라는 눈물이 고이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늘 네 친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야. 한혜라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으로 분노가 더 세게 밀려왔어요. 진태석은 웃으려다가도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다시 서류를 손가락으로 딱 찍었어요. 차정원은 RH-B형이야. 너랑 똑같아. 당신도 알고 있지? 진태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한혜라는 숨을 삼켰다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숨겼어. 당신이 정원이 해칠까봐. 그때 그 아이 내가 너 몰래 낳았고 내가 숨겼어. 진태석이 한 발 다가왔어요. 책상 모서리에 손이 걸리자 서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왜 그걸 지금 얘기해? 한혜라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왜냐고? 당신 임신한 나한테 지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숨겼고 그 후 당신이랑 헤어지고 차기범이랑 결혼한 거야. 진태석 입술이 달싹였어요. 반박하려다 말이 막혔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돼. 한혜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기범이 나와 정원이를 숨겨줬어. 내가 낳을 때까지. 그리고 정원이 호적도 차기범이 올려줬어.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내 딸 아닌 것처럼 키웠다?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게 정원이가 살 수 있는 길이었어. 진태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지금도 숨기든가 왜 이제 와서. 한혜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차정원한테 무슨 일 생겼는데도 숨기라고? 너는 오늘 그의 목을 졸랐고 그의 폰을 깨부셨고 차정원을 죽이려 했잖아. 진태석이 턱을 굳게 세웠습니다. 증거 있어? 한혜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 있어. 주영채가 찍었어. 진태석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선명했어요. 한혜라가 문 손잡이를 잡으며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은 차정원이 무사하기만 기도해야 할 거야. 깨어나면 다 드러날 테니까. 진태석이 낮게 경고했어요. 한혜라, 선 넘지 마. 한혜라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을 넘은 건 진태석 당신이야. 한혜라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휴대폰은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하늘, 너 지금 어디야? 주하늘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병원이에요. 중환자실 앞에 있어요. 한혜라가 빠르게 말했어요. 주영채부터 찾아. 공난숙보다 먼저 만나. 영상 어디 있는지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해. 주하늘이 바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혜라는 전화를 끊자마자 진세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진세훈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한혜라가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진세훈, 너 지금 어디야? 병원 근처에요. 당장 중환자실 앞으로 와. 그리고 네 아버지가 오늘 차정원한테 뭘 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진세훈이 숨을 삼켰어요. 부회장님, 아버지가 차정원한테 그랬다는 게 맞아요? 한혜라가 끊어 말했습니다. 맞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세훈은 그 침묵 속에서 한 번 더 무너졌다가 결국 짧게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사람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고 중환자실 앞엔 경비 인력도 늘어났죠. 한혜라는 유리문 너머로 차정원을 봤어요. 차정원 얼굴은 하얗고 목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한혜라는 유리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짧게 속삭였어요. 차정원, 엄마 왔어. 그때 복도 끝에서 공난숙이 나타났습니다.
숨도 안 고르고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한혜라 앞에서 멈췄어요. 혜라야, 차정원은? 한혜라가 짧게 대답했어요. 중환자실. 공난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태석이 그 인간이 밀었다며 맞지?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공난숙이 바로 물었습니다. 영상은 어디 있어? 주영채가 찍었다며? 한혜라가 공난숙을 똑바로 봤어요. 너는 영상 손대지 마. 공난숙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왜? 네가 숨기려고? 너도 결국 진태석 편이야? 한혜라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나는 차정원 편이야. 너는 내 편부터 챙기잖아. 공난숙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뛰어왔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진세훈은 유리문 너머 차정원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었어요. 진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정원 살아있죠? 한혜라가 짧게 대답했어요. 살아있어. 진세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랬어요? 한혜라가 진세훈을 똑바로 봤어요. 내 아버지가 차정원 목을 잡았고 마지막엔 밀었어. 진세훈이 입술을 떨었어요. 눈이 흔들리다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나타났어요. 팔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는데도 걸음은 느긋했습니다. 진태석은 중환자실 유리문을 먼저 봤어요. 마치 확인하듯이요. 진세훈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진태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 감정질하지 마. 진세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정원한테 왜 그러셨어요? 진태석이 딱 잘랐습니다. 그 애가 먼저 덤볐어.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목을 조르고 옥상에서 밀어도 돼요? 진태석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너도 걔 편이야? 진세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 틈에 한혜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태석, 너 내 앞에서 아직도 변명할 거야? 진태석이 낮게 말했어요. 변명 아니야. 사실이야. 한혜라가 못 박듯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내 친딸이야. 그런데도 네가 밀었어. 진세훈이 숨이 멎는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노려보다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그 영상 진짜야? 한혜라가 바로 받아쳤어요.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겁나지? 진태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2번 툭 누르더니 짧게 말했어요. 주영채 위치 찾아. 한혜라가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하늘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담당이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목 쪽 손상이 있어서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자극을 주면 상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들어갔어요. 손 소독을 하고 차정원 옆으로 붙었습니다. 차정원 눈은 아주 조금 떠져 있었어요. 초점은 흐릿했지만 한혜라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한혜라가 낮게 말했어요. 차정원 엄마야. 차정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한혜라가 조용히 이어갔어요. 지금은 몸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야. 목 아프니까 소리 내지 말고 눈으로만 알려줘. 차정원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혜라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진태석 맞지? 차정원 눈에서 눈물이 더 떨어졌습니다. 한혜라가 속삭였어요. 주영채가 영상 찍었다고 했어. 엄마가 그거 지킬게. 차정원 눈동자가 아주 잠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숨 섞인 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영상. 한혜라가 바로 대답했어요. 응, 영상. 내 폰은 깨졌어도 영상은 남았어. 중환자실 밖으로 나오자 주하늘이 복도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주하늘이 낮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공난숙 씨가 주영채 씨를 먼저 잡을 가능성이 커요. 주영채 씨 혼자면 위험해요.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데려와. 지금. 주하늘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 시각 주영채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안쪽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고 그 안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주영채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어디야? 나와. 숨지 마. 주영채 손끝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더니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갔어요. 영채야, 가방 내놔. 주영채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없어요.
공난숙이 손을 뻗었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 찍었잖아. 주영채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찍힌 거예요. 공난숙이 딱 잘랐어요. 그럼 더 내놔. 그거 있어야 태석이 잡아. 주영채가 울면서 버텼습니다. 엄마, 그걸로 사람 또 흔들 거잖아요. 공난숙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입 다물어. 주영채가 떨면서 말했어요. 진태석 회장은 엄마보다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은 사람을 밀어버리고도 표정이 안 바뀌어요. 공난숙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어요.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놓으셔야 해요. 공난숙이 주하늘을 노려봤어요. 너 뭐야? 주하늘이 대답했어요. 부회장님이 보냈습니다. 공난숙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막아? 주하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영채 씨는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여기서 더 소란나면 경찰이 바로 옵니다. 카운터 쪽에서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고 그 소리에 손님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그 틈에 주영채는 가방을 더 끌어안고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주하늘이 곧바로 따라 붙었어요. 공난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영채야, 너 그거 들고 가면 너도 끝이야. 주영채는 울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쪽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 출입구로 들어오자 한혜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혜라가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영상 있어?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어요. 한혜라는 카메라를 받아 품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을 똑바로 봤어요. 주하늘, 이거 네가 들고 움직여. 오늘 밤엔 병원 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주하늘이 짧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진태석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진태석 시선이 정확히 주영채를 향했어요. 주영채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이 가까워지며 말했어요. 영상 내놔. 한혜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내 딸이 누워있는데 너는 지금 그걸로 나를 막겠다는 거야? 한혜라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네가 내 딸을 밀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또 손 뻗고 있잖아. 진태석이 한 발 다가오려는 순간 진세훈이 진태석 앞을 막았어요. 진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진태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비켜.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진태석이 코웃음을 섞어 말했어요. 이제 와서? 진세훈은 흔들렸지만 비키지 않았어요. 그때 공난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태석아, 너 지금 또 사람 손대려고? 진태석이 공난숙을 노려봤어요. 너는 빠져. 공난숙이 쏘아붙였습니다. 싫어. 난 봤어. 옥상에서 차정원이 떨어지는 거 내 눈으로 봤어. 진태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한혜라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 여기서도 뺏으려고 하지? 너 지금 그걸로 네가 얼마나 급한지 다 보여주고 있어. 그 순간 경찰 2명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병원 경비가 먼저 뛰어오고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진태석의 걸음이 잠깐 멈췄고 진세훈 숨이 한번 꺾였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운 분이 누구십니까? 진태석은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어요. 소란 아닙니다. 가족 문제예요. 한혜라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가족 문제? 네가 사람 목을 잡고 옥상에서 밀었는데 그게 가족이야? 경찰이 고개를 돌려 중환자실 유리문을 봤어요. 의료진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간호사가 손짓으로 잠깐만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 안에 있어요. 차정원. 목에 멍 보이죠? 진태석이 낮게 말했어요. 오해입니다. 그 애가 먼저. 진세훈이 그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때 담당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흔들립니다. 목 내부 출혈 가능성이 있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혜라가 곧장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담당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 혈액형이 RH-B형입니다. 혈액 확보가 어려워서 가족분 검사 후 헌혈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이가 말을 끝내자마자 간호사가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혈액원 담당자에게 같은 설명을 2번, 3번 반복하는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RH-B형이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한 단이라도요. 간호사는 전화를 끊고도 다시 확인했어요. 가까운 곳에는 물량이 거의 없대요. 전국으로 긴급 요청 넣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대요. 진세훈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희귀하다는 말이 예쁘게 포장된 말이라는 걸 의료진 표정이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진세훈은 하네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봤어요. 제가 맞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요. 진태석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하는 그 짧은 순간에 진태석 머릿속 계산이 보였죠. 수혈을 하면 혈액형이 확정되고 친자 가능성은 더 뚜렷해지고 사람들 입은 더 빨리 열릴 겁니다. 하네라는 그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도 내 딸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지. 진태석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네라는 그 눈을 똑바로 받았어요. 들었지? 내 피가 필요하대. 진태석이 낮게 내뱉었어요. 그런 걸로 날. 하네라가 끊어 말했어요. 그런 걸로? 너는 내 딸 목을 잡았어. 지금 네가 할 말이 그거야? 진세훈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부터 검사할게요. 간호사가 진세훈을 체열실로 안내했고 진태석도 경찰 눈치를 보며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복도를 걸었는데 발걸음은 전혀 같지 않았어요. 진세훈은 2번이나 뒤를 돌아 중환자실 문을 확인했고 진태석은 휴대폰만 쥔 채 누가 듣는지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체열실 문이 닫히자 복도 바깥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누군가는 회장님이래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딸이래라고 속삭였어요. 소문은 발이 빨랐고 병원은 벽이 얇았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로비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자 왔대요. 정말 그랬습니다. 로비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안내데스크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촬영 금지를 반복했죠. 진태석 쪽 사람들은 움직임이 빨랐어요. 누군가는 외투를 가져다주고 누군가는 별관 출입구로 빠지라고 속삭였습니다. 병원은 공공장소인데도 진태석은 늘 자기 구역처럼 통제하려 했어요. 하네라는 주하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기자들 막지 마. 지금은 막을수록 더 수상해져. 대신 차정원 이름은 절대 새지 않게 해.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환자 정보는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그 사이 공난숙은 한참 뒤로 물러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숨죽인 목소리였죠. 영채야. 어디야? 지금은 네가 입을 다물어야 해. 하지만 주영채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하늘과 함께 이미 다른 층 직원 통로로 옮겨지고 있었거든요. 하네라는 주하늘에게 낮게 말했어요. 영상 어디로 옮겼어? 보안실 옆 직원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걸었습니다. 좋아. 오늘 밤은 그걸 뺏기면 끝이야. 그때 병원 보안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중환자실 앞 소란 신고가 들어와서요. CCTV 확인 요청이 있습니다. 하네라가 즉시 대답했어요. 옥상 출입구, 계단, 주차장 동선까지 전부. 바로 확인해주세요. 보안팀이 급하게 뛰어가려는 순간 공난숙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는 왜 봐? 지금 사람부터. 하네라가 공난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람부터라며. 근데 넌 아까부터 영상만 찾았잖아. 공난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주하늘이 병실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검은 기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침대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하네라가 숨을 삼켰어요. 이거 누가 숨긴 거야?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하네라는 기기를 보며 한마디를 더 했어요. 경찰 오면 이건 바로 증거물 봉투에 넣어. 손 닿는 순간 우리 쪽이 더 위험해져. 그 사이 체열실에서 간호사가 나왔고 담당이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진세훈 씨는 적합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진태석 씨도 체열은 했습니다. 진태석이 복도에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팔에 밴드가 붙어도 그 사람은 그 밴드보다 주변 시선이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진태석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씨, 병원 내 폭행 의심 정황과 옥상 사고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진태석이 낮게 내뱉었어요. 지금은 딸이. 하네라가 받아쳤습니다. 딸? 너는 지금 딸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영상 뺏으러 왔잖아.
진태석이 한혜라를 노려봤고 그 순간 진세훈이 진태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오늘은 더 못해요. 진태석이 진세훈 팔목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바로 막았습니다. 진태석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사람들 시선이 또 한 번 꽂혔고요. 조금 뒤 수혈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의료진 발걸음이 바빠졌어요. 한혜라는 유리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못하고 손끝만 떨렸죠. 공난숙은 그 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살면 더 커져. 살면 입이 열려. 그 말이 너무 작았는데도 한혜라는 들었습니다. 공난숙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차정원 죽음이 아니라 차정원 생존이라는 걸요. 새벽이 되어서야 담당이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고비 넘겼습니다. 당장은 중환자실에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호흡과 혈압은 안정됐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허리가 풀릴 뻔했어요. 주하늘이 한혜라 팔을 살짝 받쳤고 한혜라는 겨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경찰은 보안팀과 함께 CCTV를 확보했고 옥상 출입구 영상, 계단 동선, 주차장 영상까지 묶어서 가져갔어요. 그날 밤 CCTV 보전이 시작되자마자 진태석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새벽인데도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병원 복도로 들어왔고 첫 마디부터 단단했습니다. 환자 정보와 병원 기록은 민감합니다. 임의 제출은 어렵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래서 절차대로 영장 신청 중입니다. 지금은 삭제나 접근을 막기 위한 보전 요청입니다. 진태석이 변호사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우리 그룹과 거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전해. 한혜라가 그 말을 끊었어요. 병원에 돈 얘기 꺼내지 마. 내 딸이 누워있는 곳이야. 진태석은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이번엔 아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와서 딸이라는 걸 무기처럼 쓰네. 한혜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무기는 네가 들었지. 난 오늘 단 한 번도 무기를 들지 않았어. 숨을 붙잡았을 뿐이야. 변호사는 더 말하려다가 경찰이 들고 있는 보전 요청서를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병원 쪽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삭제나 접근은 없게 하겠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제한하겠습니다. 진태석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좋아. 대신 내가 원할 때 내가 볼 수 있게 해. 한혜라가 바로 잘랐어요. 네가 볼 자격이 없어. 보안팀 직원은 서버 복사본, 원본 잠금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경찰은 그 말을 확인하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 위에 오늘 밤이 박혔죠. 주차장 영상에 공난숙이 나왔습니다. 진태석과 마주쳐 뭔가를 건네는 장면이 잡혔고 공난숙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말리려고. 한혜라가 딱 잘랐습니다. 말리려고? 내 손은 왜 움직였어? 공난숙은 더 말을 못했고 경찰은 공난숙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보안팀과 경찰이 길을 막았어요. 며칠 뒤 차정원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말하면 숨이 가빴어요. 차정원 옆에는 언어치료사가 왔습니다. 차정원은 말을 하면 목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가빠서 눈을 감아야 했어요. 치료사는 작은 화이트보드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요. 단어만 적어요. 숨이 찰 때는 손 들어서 멈추면 돼요.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문 잠김. 카드키. 공난숙. 한혜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옥상 문이 잠겼다는 거지?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적었습니다. 태석. 폰깨. 영상 찾음. 한혜라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차정원은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날 벌어진 행동을 딱딱 끊어 적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차정원은 보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세훈이 마금. 진세훈이 그 글자를 보자마자 숨이 한번 꺾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꽉 쥐었어요. 차정원이 지금 그걸 적는 이유가 감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진세훈은 알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 옆에 앉아 물컵을 들고 차정원이 눈으로 신호를 보내면 작은 빨대로 물을 한 모금씩 먹였습니다. 차정원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혜라가 차정원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차정원 눈이 한번 흔들렸고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누가 있었는지 말할 수 있어? 차정원이 숨을 고르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아빠. 한혜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진태석이었지. 차정원이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한혜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난숙. 차정원 눈이 크게 흔들렸고 아주 약하게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그게 맞다는 표시였어요. 차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힘겹게 말을 더 했습니다. 나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문이 잠겨. 한혜라가 바로 물었어요. 문이 잠겼어? 옥상 문? 차정원이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공중에 원처럼 그렸어요. 잠금장치, 열쇠 혹은 카드키 같은 표시였죠. 한혜라는 그때서야 확실히 알았어요.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을 가능성을요. 그건 우발이 아니라 준비된 동선이었습니다. 차정원이 회복되는 동안 경찰 조사는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병원 CCTV, 주차장 영상, 주영채가 들고 있던 영상, 주하늘이 찾아낸 기기, 차정원 진술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진태석은 정당방위를 반복했지만 영상 속 진태석은 막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쫓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은 난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주차장 영상에서 공난숙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 멈춰 섰어요. 그 눈빛이 너무 오래 그 문에 붙어 있어서 한혜라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세훈, 너도 힘들지. 진세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요. 한혜라가 진세훈을 똑바로 봤어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피줬고 막았고 도망치지 않았어. 너는 내 아버지랑 다르게 움직였어. 진세훈 눈이 금방 젖었어요. 차정원한테 제가 뭐라고. 사과하고 싶으면 병실 앞에서 울기만 하지 마. 네가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을 네가 지켜. 그 말이 끝나고 며칠 뒤 차정원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차정원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첫날 병실 문 앞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면회 제안. 누구를 막기 위한 제안인지 그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공난숙은 그 제안 앞에서도 들어오려고 했어요. 공난숙은 간호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야. 가족인데 못 들어가? 간호사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공난숙이 웃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원치 않으면? 환자가 지금 누구 말 들을 정신이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서 차정원이 천천히 문 쪽을 바라봤어요. 차정원 눈빛이 공난숙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차정원은 소리 없이 손가락으로 X를 그렸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 뜻입니다. 공난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낮게 말했어요. 차정원, 너 지금 나 막으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천천히 손바닥을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만이라는 신호였죠. 공난숙은 그 손바닥을 보고서야 더 이상 이 문을 밀어도 안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돌아왔고 목에 남은 멍은 연고를 발라도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 멍은 증거였고 동시에 상처였죠. 진세훈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한혜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한혜라가 짧게 대답했어요. 차정원이 원하면. 진세훈이 들어가자 차정원은 눈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천장을 보고 있었고 진세훈 목소리가 들려도 바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진세훈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차정원. 차정원은 한참 뒤에야 눈을 돌렸어요. 그 눈빛이 날카롭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버틴 사람의 눈이었죠. 진세훈이 다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그날. 진세훈은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한번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정원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너 나 지키려고 막았지.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늦었어. 미안해. 차정원이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늦어도 막은 건 맞아. 그 말이 진세훈을 더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차정원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사실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진세훈은 변했습니다.
회장실 쪽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웃지도 않았어요. 대신 경찰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숨지 않고 나갔고 기자들이 병원 앞에서 묻는 질문에도 지금은 피해자 회복이 먼저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진태석과는 달랐죠. 한 해라는 차정원이 잠들면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과 이야기했고 보안팀과 이야기했고 병원 법무팀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어떤 시간에 출입했는지, 카드키 로그는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서버 접근 기록은 누가 남기는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말로만 잡아가 아니라 실제로 잡을 수 있게 줄을 만들었어요. 그 사이 진태석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딸인 줄 몰랐다는 말을 방패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패가 이상했죠. 딸인 줄 몰랐는데도 왜 그렇게 끝까지 쫓았는지, 왜 문이 잠겼는지, 왜 주차장에서 공난숙과 만났는지 그 질문 앞에서 진태석은 답을 못했습니다. 공난숙은 더 교묘했습니다. 공난숙은 난 걱정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걱정해서 영상을 찾고 걱정해서 주차장에 있고 걱정해서 손을 움직였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차정원은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차정원이 한혜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숨지 않을게. 한혜라가 차정원 손등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는 쪽이 아니라 내가 서는 쪽이야.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진태석 벌 받게 해.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 받게 할 거야. 근데 너도 알아야 해. 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서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돼. 며칠 뒤 진태석은 조사실 앞에서 한혜라와 마주쳤습니다. 진태석은 손목에 채워진 밴드를 보고 한혜라를 보며 낮게 말했어요. 너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한혜라가 진태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는 내 딸 목을 잡았어. 난 지금 내 딸 숨을 잡고 있어.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야. 결국 네가 이기려고. 한혜라가 끊어 말했어요. 나는 이기려고 안 해. 나는 살리려고 해. 그 말이 끝나자 진태석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태석이 아무리 권력을 흔들어도 병원 영상과 목의 멍이 더 강했어요. 사람의 몸에 찍힌 흔적은 말보다 더 똑바로 남으니까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차정원이 깨어났고 차정원 진술이 붙었고 영상이 연결됐고 병원 기록과 동선이 하나의 줄이 됐습니다. 진태석은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랬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느꼈어요. 딸인 줄 몰랐으면 남의 딸은 더 쉽게 죽일 사람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공난숙은 끝까지 난 피해자 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난숙이 먼저 찾은 건 사람의 숨이 아니라 영상의 위치였습니다. 그게 공난숙의 결론이었죠. 진세호는 그 사이에서 무너졌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를 줬고 아버지를 막았고 차정원 병실 앞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진세훈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후로는 어떤 편을 설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한혜라는 끝까지 복수의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차정원 침대 옆에서 차정원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그제야 밖으로 나가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게 한혜라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진실을 붙잡는 것. 차정원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태석과 공난숙이 숨길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공간 끝에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차정원이 살아서 말하는 것. 그 말이 끝까지 가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바꿨고 직원들은 출입증을 더 자주 확인했고 경비는 한 번 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는데 모두가 같은 사실 하나를 알고 있었죠. 차정원이 살아있고 차정원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태석이 조사실로 들어가는 날 진세우는 혼자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 타지도 못하고 엔진도 켜지 못한 채로 핸들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자기 손이 떨리는 걸 보면서도 그 떨림을 멈출 방법이 없었어요. 잠시 뒤 조사실 앞에서 진태석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진태석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도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옥상에서 밀었다는 의혹은요? 진태석은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진태석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진태석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흔들림을 금방 접어넣었지만 진세훈은 그걸 봤어요. 진세훈은 그 흔들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구분도 못한 채로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차정원 병실에는 담당 형사가 왔습니다.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환자분,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고개로만 답해도 됩니다. 준비되시면 천천히요. 한혜라는 형사 옆에 서서 차정원 손을 잡았어요. 차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차정원은 목을 만지려다 멈추고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내 폰. 내 영상. 빼앗김.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누가 빼앗았습니까? 차정원은 짧게 적었습니다. 진태석. 한혜라가 숨을 삼켰어요. 차정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이어서 적었습니다. 공난숙. 옆.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목을 잡았습니까? 차정원은 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너무 분명해서 병실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아, 무리하지 마. 내 숨부터. 차정원은 알겠다는 듯 한 번 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세훈이 마금. 내 앞. 그 문장을 본 진세훈은 병실 문 밖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진세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했어요. 자신이 막았다는 그 행동이 차정원에게는 사실로 남아있었고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주영채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주영채는 카메라를 품에 안고 들어갔고 손에서 땀이 나서 카메라가 미끄러질까봐 두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영상은 직접 촬영했습니까? 주영채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냥 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끄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리고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당당한 척했지만 발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우리 영채는 겁이 많아요. 영상이라고 해봤자 흔들리고 어두워서. 형사가 공난숙 말을 끊었습니다. 공난숙 씨,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진술을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죠. 제가 방해요? 저는 딸을 지키러 온 거예요. 주영채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지키는 거잖아요. 공난숙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 눈을 똑바로 보며 낮게 말했어요. 입 다물어. 주영채가 더 작게 하지만 더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그 순간 공난숙이 한 발 다가가려 했고 형사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공난숙은 그제야 멈췄지만 눈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태석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진태석에게 추가 조사를 통보했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입이 다시 열렸어요. 정말로 뭔가 숨겼나 봐. 저 사람은 끝까지 숨길 거야.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건양까지 만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더 숙였고 전화는 더 자주 울렸어요. 진세훈은 집안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먹을 벽에 한 번 박았습니다. 손등이 찢어졌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날 밤 진세훈은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진세훈은 병실 앞에서 한혜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부회장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한혜라는 진세훈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정원이 원하면.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진세훈이 들어오는데도 바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진세훈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다가 멈췄습니다. 차정원, 미안해요. 차정원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정원은 화이트보드를 들어 짧게 적었습니다. 왜? 진세훈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세훈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릴까 봐요.
진세훈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순간 저는 막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죄송해요. 차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보드에 다시 적었어요. 이제. 진세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숨지지 않을게요. 차정원이 그 문장을 확인하듯 한 번 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 한혜라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혜라는 차정원 얼굴을 보다가 진세훈을 봤습니다. 진세훈, 네가 정말로 내 말대로 할 거면 오늘부터 내 아버지 편에서 내려와. 중간에 서 있지 말고.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차정원은 정식으로 진술을 마쳤습니다. 차정원은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는 숨지 않음. 한혜라는 그 글자를 보고 처음으로 차정원 앞에서 울었습니다. 큰 울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울음이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 손등을 만지며 낮게 말했죠. 수아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차정원은 한혜라 손을 살짝 잡았어요. 차정원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잡는 힘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영채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어요. 영상 하나 더 있지? 주영채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영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벽은 하얗고 불빛은 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주영채는 자기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이 살아서 말하는 것. 그게 결말이었고 동시에 다음 이야기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